크리스토퍼 놀란이 오는 7월 신작 오펜하이머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 덩케르크처럼 역사적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핵무기 개발의 초석을 닦은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이끈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란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킬리언 머피가 첫 주연을 맡은 작품이라 더욱 큰 기대감을 안겼죠. 현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논란이 어떤 서사와 연출로 풀어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엔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38년, 독일 화학자인 오토만과 프리츠 스트라스만이 핵분열을 발견하고 물리학자 리세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시가 관련 이론을 주창하자 독일 내에선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의 나치가 전체주의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만으로도 서방 국가들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죠. 이 위협은 1939년 헝가리 물리학자인 레오 실라르드와 상대성 이론의 대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의견이 담긴 편지를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편지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원자폭탄이 세계를 큰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학계의 우려는 자연스레 미국 정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대로 독일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장악하게 되자 미국은 한시바삐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게 되죠. 미국 정부는 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석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원자핵 연쇄반응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 계획에 대한 비밀 보고를 받은 뒤 이 연구를 군사작전과 연계해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라는 암묵적인 지시였죠. 이후 1941년 진주만 공격 직후 일본과 독일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가 이루어지자 원자폭탄 실용화를 위한 연구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원자폭탄 개발의 핵심은 주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를 분리할 수 있도록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고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마련하며 핵 연쇄 반응을 제어하면서 핵 분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구조화하는 것이었죠. 당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가위원회 의장 아서 컴트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 중인 오펜하이머에게 원자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성자 발견 온도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게 됩니다. 요청을 수락한 오펜하이머는 동료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 결과를 모두 모아 단순 이론을 넘어 실제 핵분열을 활용한 폭탄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참고로 당시 연구엔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등 네로라는 물리학자들이 참여해 이런 결과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이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죠. 앞서 얘기했던 맨해튼 프로젝트는 연구를 넘어선 군사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군사작전인 만큼 당시 미 육군 공병대 소속이었던 레슬리 그로브스 준장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는 과학자들과 미 공병대의 합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전반을 진두지휘했는데 MIT 출신답게 이공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펜타곤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토대로 뛰어난 업무 조율 능력을 선보였죠.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명칭 역시 그로브스가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공병단 사무실이 뉴욕 맨해튼에 있었는데 이해 차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을 통틀어 맨해튼 공병 관할 구역이라 일컬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이름 역시 지역 명칭인 맨해튼을 따서 명명하기로 결정했죠. 이름만 들으면 프로젝트가 맨해튼에서만 진행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전역에 거점을 두고 진행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심 원료인 우라늄 정제와 무기 초기 공정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이루어졌고 핵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머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연구소의 위치가 바로 로스앨러머스였죠. 이처럼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추 그 자체였습니다. 이론 물리학자임에도 무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5년 7월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의 폭격 연습장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를 성공시키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당시 군사기밀이었던 이 실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야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에 이미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역할을 수행했죠. 바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두 개의 원자폭탄이 이 실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오펜하이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종말에 가까운 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소련을 상대로 한 대량 살상 작전에 투입할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었죠. 참다 못한 오펜하이머는 반핵주의자로 노선을 바꾸며 정부의 핵개발 정책에 숱한 반대 의견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그는 공산주의자와 스파이라는 의심에 휩싸인 채 일선 행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돌아간 그는 학계 동료들과 왕성한 토론을 이어가며 물리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1967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공공연하게 원자폭탄 사용의 비윤리성에 대해 역설하며 맨해튼 프로젝트에 일조한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꾼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펜하이머. 영화 오펜하이머는 그의 눈부신 업적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죄책감을 장대한 서사를 통해 그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원작으로 삼은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처럼 오펜하이머의 삶이 신에게서 불을 빼앗아 인류에게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의 모습과 얼마나 겹쳐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